자, 휴식을 마치겠습니다. 그 3월이 되면 자연의 변화는요, 아침이 빨리 옵니다. 낮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빨리 와요.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 봄이 힘들냐면 아침이 빨리빨리 더 일찍 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먼저 일어나서 몸을 깨우지 않으면 아침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잠을 충분히 계획된 잠을 자야 공부에 집중 효과가 큽니다. 흐리멍텅하고 잠 부족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세요. 잠을 잘 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음주도 있고 가무도 있고 하지만 몸을 좀 힘들게 해야만 잠이 잘 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더구나 이제 긴장되고 또 바짝 몰아붙이고 해야 되는 나머지 한 기간 동안 한 넉 달 얼마 동안 힘들 텐데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자, 이제 6쪽에 이현보의 어부단가 중요도 상입니다. 국가직에서 내고 또 내고 서울시 또 내고 합니다. 7쪽에 권호문의 한거 18곡은 바로 그 전해에 수능에 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김광국의 윤리유곡도 평가원에서 늘 출제용으로 써먹는 지문입니다. 고로 가나다 지문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문학에서도 고전 작품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고전 문학은 해석입니다. 알겠죠? 고전 문학은 해석. 그래서 심지어 해석에 필요한 어휘를 묻는 출제도 합니다. 우리 공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항상 가작품에서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제 해석과 표현을 연결하겠습니다. 해석과 표현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나 주제, 그랬을 때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때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는 것이 이런 기준이구나 라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석의 부분은 해석의 부분, 그 다음 단계 정서나 주제,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뭐 내가 짚어 드릴 테니까. 자, 가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죠. 가작품에서는 자, 이현보의 어부단가의 이해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현보, 농암 이현보죠. 이 농암은 고향의 바위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어부단가가 토대가 돼가지고 나중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려 때부터 불리던 어부가를 정리한 것이 어부단가라는 평가도 합니다. 가작품의 첫 수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생이로다. 물론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문답지입니다. 문제 보고 답지 본 다음에 지문과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문 공부하는 것이지 이렇게 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이 훈련, 문답지 훈련은 철저하게 동형태 하겠어요. 알겠죠? 동형태 20문제를 15분에서 16분만 딱 주고 바로 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생애로다 해서 이 씨름하고 생애의 뜻은 어휘 자체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씨름의 뜻은 뭐죠? 근심 걱정이고 생애는 여기서는 일생, 생활, 생계 중에서 생활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씨름 생애 뜻은 말로 했습니다. 뒤에 다 해석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력 편주 그 다음에 이제 어부도 이건 뭐 출제거리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부도 한자를 보시면 이 지아비 부가 아닌 아비부를 쓸 때 어부의 뜻은 되게 풍류, 낚시와 관련되어 있고 지아비 부를 쓴다면 역시 어부로 삼는 사람들이 지아비 부를 씁니다.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이력 편주도 과장법입니다. 주에 동그라미 칩니다. 주. 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배죠? 이력, 나뭇잎 하나, 편, 조각. 그래서 나뭇잎 하나 크게 조각배란 뜻이 축소 과장입니다. 이것도 과장이라 합니다. 만경파도 과장법입니다. 파에만 동그라미 씁니다. 파는 파도인데 무슨 파도? 만경, 매우 넓은 이란 뜻입니다. 역시 들이 넓을
때도 뭐라고 하죠? 만경, 그렇죠? 만경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경, 일회편주 다 과장입니다. 띄워두고 인세를 잊었거니 인세. 고전 시가에서 인세나 인간은 무조건 뭘 말하죠? 속세를 말합니다. 인세를 잊었으니 날 가는 줄 알랴. 자, 알랴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법, 무슨 법? 서리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이 서리법 질문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서리법 확인하는 방법, 알랴 일단 의문형인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알랴에 대한 답을 해봅니다. 반대의 답이 나오면 서리법이고 긍정의 답이 나오면 그냥 서리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날 가는 줄 안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서리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작품에 대해 드러나 있는 정서나 주제는 당연히 자연 속에서의 생활입니다. 자연 친화의 삶. 굳이 출제 포인트는 따로 없지만 출제 포인트를 질문한다면 화자의 공간은 어디냐? 당연히 탈속입니다. 탈, 벗어나다, 속.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에서 탈속했다라는 말은 무조건 뭐예요? 탈이란 말이 벗어나단 말이고 속은 속세를 벗어나는 거니까 항상 고전 시가에서 탈속은 무조건 자연은 탈속. 예, 알겠죠? 공간적으로 가지 않아도 벼슬을 버리고 마음속에 세상의 일을 접는다 그러면 이미 탈속이에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나 작품 보겠습니다. 구법원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역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표현법은 구법원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에서는 대꾸가 중요합니다. 대꾸. 여러분 이것에서 대조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산과 바다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조는 분명히 가치관에 혹은 내용에 상반된 관점이 있어야 돼. 이건 상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거일 뿐이지. 그래서 대꾸는 조금 냉정합니다. 완전히 호흡이 쌍을 이뤘을 때만 대꾸. 문장 구조까지 같았을 때만 대꾸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자, 구보 봤더니 천심녹수입니다. 천심의 심에 강조점 찍으면 깊다란 뜻이죠. 역시 과장법입니다. 녹수는 푸른 물이고 돌아보니 만첩청산에서 첩배만 강조점을 뿅 찍어봅니다. 첩첩이 쌓였다는 건데 만첩이니까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높은 산입니다. 이때 녹수와 청산은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당연히 긍정적 기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수와 청산, 곧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홍진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것의 낱말 뜻의 관계나 의미는 공시에서 딱 출제 잘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그다음 오답률 높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자, 10장도 장이라는 건 한 길 높이를 말한 건데 10장 정도면 과장입니다. 먼지가 10길 높이로 쌓였다는 건데 자,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홍진은 속세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연 강호 역시 강호도 융합복합에 속합니다. 강호의 월백, 달에 밝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이때 무심은 아무 욕심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나 주제는 역시 무위의 모습입니다. 무위. 특별한 출제 포인트는 없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갑시다. 자, 청하는 푸른 연잎이란 뜻입니다.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라는 모습에서는 소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농류의 고기 꿰어 버들가지에 고기를 꿰는다. 혹시 버들가지에다 고기를 꿰는 그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노적화청에 노적이라는 게 갈대꽃이 피어있는 꽃무리 속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청의미. 자, 일반청의미의 뜻은 중요합니다. 일반청의미 무슨 뜻일까요? 뒤에 참고하세요. 해석 참고하세요.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자연 속의 참된 맛 정도입니다. 자연의 맛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어느 분이 알까? 안다 모른다? 대답을 해버렸죠. 모른다. 그럼 뭐가 된다? 서리법이다. 고전 시간은 대꾸와 서리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과장도 포함시켜서. 그 다음 작품 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구난다. 완벽한 대구입니다. 산꼭대기는 한가한 구름이 일고 물 가운데는 흰 갈매기가 나온다. 무심코 다정한 이 두 것 이로다. 역시 무심하다, 아무 욕심 없다로 해석합니다. 생각 없다, 문외다 이게 아닙니다. 욕심 없고 다정한 이 두 것 이로구나. 일생의 씨름을 잇고 너를 조차도 출제 잘 됩니다. 현대와 똑같습니다. 너를 따라 놀겠노라 해서 여기서는 조차, 줬다 이 뜻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적 화자의 자세는 자연과의 일체가 되는 삶,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특별한 출제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내입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붓골이 천리로다.